전산회계 2급 교재에 프로그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 데이터를 설치하는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페 최대 전산세무회계에 접속하시고 가서 쭉 내려가 보시면 도서출판 최대리의 데이터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그다음에 2018년 회계 2급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하고 이 첨부 파일을 내 PC에 저장할게요. 저장. 자, 이런 메시지 나오면 작업 클릭하시고 실행. 혹시 이걸 눌렀는데 여기 안 보이면 이게 제가 한번 눌러서 보이는 거니까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이게 보이도록 하시면 돼요. 다시 재현을 못하겠네. 이쪽 버튼 눌러가지고 내린 다음에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끝났고요. 닫을게요. 닫고 모든 메뉴 다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게요. 회사 등록에 가보면 데이터는 복사가 돼 있는데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작업할 회사가 생깁니다. 자,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회차에 맞는 회사를 이렇게 지금 이제 55부터 56 이렇게 선택하시고 쭉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 보시는 메뉴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 버튼만 하나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답안 저장 버튼이 하나 있고 답안을 저장하면 이거 누르면 큰 창이 떠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1번부터 15번까지 입력하는 체크하는 창이 뜨고 그 다음에 실기 중에 실기 문제의 주관식 입력하는 창이 뜨고 이걸 저장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답안을 USB로 저장하는 절차까지를 진행하시면 그 메뉴만 없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5회 실무시험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이름 민트상사, 그 다음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소매기업, 화장품 파는군요. 올해는 3기, 2018년 기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문제 1번 볼게요. 다음은 민트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 추가, 잘못된 부분 정정.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우리 이제 회사를 선택하고 민트상사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실제 시험 볼 때는 회사 하나겠죠. 이걸 놓고 자, 이걸 보고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후 설명은 다 똑같아요. 자료가 나오면 얘가 맞는 거예요. 얘를 보고 한 칸씩 찾고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일단 순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그냥 쭉 지나가시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체크하면서 일반 과세자 여기 일반 과세자 맞고 첫 시간이니까 좀 자세히 할게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보니까 130423255 맞고 그 다음에 민트상사 맞고 그 다음에 고아라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16년 7월 20일 여기 개업연월일은 17년으로 되어 있죠. 2016-0720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써있긴 한데 뒤에가 점점점 찍어졌으니까 뒤에 알 수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똑같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도소매 화장품 여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날짜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날짜예요. 뭐 개업연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천세무서 여기 부천세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지문이 나오고 프로그램하고 찾아야 되면 일단 지문을 놓고 지문의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가서 필요한 것들 고치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민트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를 열어가지고 찾으란 얘기겠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 나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고 체크해가면서 여기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이거 보고 지문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문 이거 보고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맞죠? 475800 첫 번째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 다 동일하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하고 매출 원가가 358400 매출 원가 358400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기초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숫자 다 똑같아요.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다 똑같고요. 급여부터 쭉 하나씩 여기 보고 여기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급여 보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가 410이에요. 여기 복리후생비가 140이죠. 4100 플러스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하지 않고 틀렸는 데만 바로 볼게요. 여기 세금과 공과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과 공과금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세금과 공과 금액 40만원 이름 두 자리 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영업이익까지 보니까 영업이익이 35370 여기 영업이익 35370 이 속에 있는 내용물 다 맞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 12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부금이 12만원 돼 있어요. 120만원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보면 순이익이 3367만원 33670 33670 똑같죠? 그러면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하고 종이를 보고 있을 거니까 이거 보고 체크하고 여기 틀렸다 고치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지문을 우선으로 하시라는 얘기야.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민트 상사의 신규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번호 주고 인적사항 다 있으니까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제시된 대로 해당 번호 5550 거래처 이름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어요. 엔터 치면 밑으로 떨어지죠. 커서를 이리 올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 닫고 두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사항은 정정하고 누락된 걸 입력하시래요. 자료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료를 보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들어갑니다. 가서 지문에 제시된 미수금을 찾습니다. 미수금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F2키 눌러야 돼요. 안정상사 금액 3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선택하고 들어있는 게 있네. 수화상사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고치고 임차빌딩 100만원 맞네요.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매번 동일하니까 첫 번째 시간에만 간단히 읽어보고 갈게요.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적요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는 부가세 배우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 이름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해라. 채권 채무 그리고 이게 걸어야 될 건지 안 걸어야 될 건지 모르면 찾아서 있으면 다 거시면 돼요.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로 써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를 저는 월 계속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냥 연 단위로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볼게요. 9월 26일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상 현금 잔고 장부상 잔액보다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작아요. 그러니까 금고의 돈이 작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장부의 돈이 많구나. 그래서 뺍니다.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그 차이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9월 28일 거래처 푸른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즉 상품 매출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얘기겠죠. 이걸 회수합니다.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해서 2% 할인해주고 통장에 들어와요. 자, 외상매출금 회수할게요. 거래처 걸어서 빼야 되겠죠. 푸른 상사 금액 200. 돈을 받는데 2% 할인합니다. 매출하고 할인하니까 매출 할인 무슨 매출이었어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붙어 있는 애를 선택합니다. 복사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 2는 4만원. 그리고 대금은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10월 20일 미래상사에 판매용 화장품 150만원을 사옵니다. 즉 상품 사왔다는 얘기죠. 금액은 150.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화장품 파는 회사니까. 자, 돈 줘야 되겠네요. 7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자, 7월 30일 날 준 계약금을 알 수가 없네. 금액을 안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걸 하다가 끄고 나가셔도 되겠고, 더 편한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7월 30일 날 돈을 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선급금이라고 했겠지. 7월하고 저 아까 메뉴를 끄기 싫으면 선급금 가서 더블 클릭해봐요. 그럼 7월 30일 날 선급금 보이잖아. 20만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야 되네. 그러면 바꿔가지고 여기를 7월 30일자 이렇게 치면 선급금이 이만큼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날짜를 둘 중에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붕괴하다가 말았는데 어디 가버렸죠. 그럼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정렬 방식을 입력 순으로 갈게요. 그럼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거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선급금이 $200,000이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천천히 문제를 다 읽어보고 확인하셔도 되겠고, 방식은 뭐 여러 가지니까.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거래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미래 상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10월 27일 영업사원 급여를 다음과 같이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차변에 급여라고 하시고 보기 싫으니까 지우겠습니다. 770만원이라고 적고, 대변에 걷어놓는 돈의 합계, 요 두 개 합계 더하기 싫으면 이거 먼저 쓰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나갔대잖아요. 보통예금을 먼저 뺄게요. 합쳐진 금액 7227 플러스, 그럼 나머지가 뭐야? 예수금 43만 43,000의 합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73000. 5번 10월 29일 나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합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선이자 14만원이 빠지고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걸 이자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래요. 대변에 부채인 단기 차입금이 생기고 원금 나라 은행 원금 1000만원, 근데 돈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가 빠지고 들어와요. 이걸 이자 비용 처리하래. 이자 비용 선이자 14만원, 나머지가 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12월 19일 폭설로 피해 입은 농민 돕기 위해서 현금 50만원을 방송공사에 지급합니다. 기부금이라고 하겠죠. 금액 50만원, 뭐 또는 대변 현금 차변 기부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12월 20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를 못 줘서 미지급금으로 했나봐요.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줬을 때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겠죠.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못 줘가지고 돈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를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없애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줬던 보증금, 임차 보증금과 상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없앱니다. 하늘 거래처 채무니까 100만원의 미지급금을 없앴는데 돈을 대신 주는 게 아니라 임차 보증금과 상계시켜 버리겠다. 이게 또 거래처를 거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1일자 영업부 사원이 12월 5일에 제주 출장을 갔을 때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럼 12월 7일 날 가지급금을 줬었겠죠? 그럼 조금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다. 12월 5일자구나. 5일자에 이렇게 점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거래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갈게요. 12월 달로 12월 21일 날 금액은 알려줬지만 거래처가 안 걸려 있구나. 이것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고 잔액은 회사에 다시 입금이 된대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거래처가 없었죠. 금액은 50이고 안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쓰고 온 것이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이니까 모두 다 영업부 사원이죠. 여비교통비 처리하시고 이걸 다 합치면 45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했다 라는 얘기네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인데요. 일반 전표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십시오. 이렇게 오류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특정한 날짜를 주니까 이럴 때는 날짜를 그냥 9월 23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를 확인한 결과 여기 보니까 상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200이 아닌데 200만 원은 약소금 나머지 외상. 근데 이것이 다 외상이 아니라 200은 약소금을 발행했다는 얘기고 상품을 300 사온 게 맞는데 그럼 여기는 기급음이 20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야.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이다. 거래처 똑같이 복사받고요. 이렇게 수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자 가볼게요.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원 회식비 55만 원이 매출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걸로 확인됐다. 이거 지금 복리후생비 처리했는데 이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거래. 그럼 여기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 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자로 갈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25만 원을 계상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온 적이 있어요. 못 준 이자가 있어. 그걸 잡겠다는 얘기지. 차변의 이자 비용 25만 원. 이 이자의 지급일은 내년이에요. 내년인데 발생한 만큼 잡아야 되니까 성격이 뭐예요? 못 줬잖아. 대변에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미지급 그리고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 그리고 얘도 거래처가 없으니까 걸 수가 없겠죠. 2번 9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90만 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예요. 즉 9월 1일에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비용 처리돼 있을 거예요. 보험료. 근데 이게 12월 31일자 올해가 9, 10, 11, 12고 4달이고 내년이 2달이니까 전체 90만 원의 비용 중에 이게 6개월 치니까 6분의 2만큼이 내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계산하면 30만 원이에요. 이만큼은 올해의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취소시킵니다. 30만 원. 그리고 성격을 봐요. 보험료를 어쨌어요? 먼저 다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이 같네. 누구와 함께? 비용인 보험료와 함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업부문 비품 감가상각비 70 건물의 감가상각비 250 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쓸게요.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바로 아랫번호 또는 비품이라고 붙어있는 거 213번 금액은 70 그 다음에 건물이 202번인데 건물의 바로 아랫번호 그 다음에 250 이걸 합쳐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4번 취득시 영업부문의 소모품 B로 계상한 것 중에 기말 현재 안 쓴 게 있습니다. 자, 비용 처리 다 했는데 안 쓴 게 있어요.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50만원. 차변에 자산인 소모품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산 문제들은 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메뉴 중에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게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서 해라 그러면 여기 1번부터 1번과 2번과 4번은 입력하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여기 입력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분개하는 게 더 편해요. 여기 날짜를 1월부터 12월 치고 이거 확인 눌러가지고 1번, 2번, 3번은 분개를 하는데 4번만큼만 여기다가 거기서 제시된 금액 건물 거 250, 그 다음에 비품 거 70 이렇게 하고 여기 전표 추가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라고 하면, 즉 문제 중에서 1번, 2번은 하는데 3번은 여기다 입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산자료 입력을 반드시 이용하라는 문구가 혹시 나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전처럼 그냥 여기다 하시는 게 편해요. 이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됐지만 이것은 거의 뭐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6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별 원장을 찾으면 되겠죠. 이자 수익이라는 걸 알아보면 되니까 계정별 원장에 가서 6월 엔터, 6월 엔터, 알고 싶은 거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그리고 딱 한 건 들어있네요. 내용물도 대여금 이자 수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답은 98만원이라고.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여기다가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답안 저장 메뉴에다가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될 거니까. 두 번째 문제. 상반기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그 달의 금액. 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나왔고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봐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 월별입니다. 총계정 원장 월별. 상반기 1 엔터, 6 엔터.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계정별 원장 뒤져도 되는데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훨씬 빨리 볼 수 있겠죠. 6,4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월 30일 현재 실제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가 300만원입니다. 4월 말 현재 4월 30일 현재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상품 재고가 4월 말 일자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해가지고 지금 4월 말 여기 기초는 1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달까지 사온 거예요. 사온 것 중에 4월 말 현재 3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뺀 나머지가 이제 매출 원가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초의 상품이 얼마 있었고 4월 말까지 지금 사온 게 얼마인지 이 숫자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뺀 게 원가일 거지. 그러면 조금 특이한 형태인데 일단 시산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시산표 4월을 열면 우리가 그때 보통 결산할 때 썼잖아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기초에 있는 상품에다가 4월 30일까지 사들여온 상품의 모든 합계예요. 근데 이날 상품의 재고가 300 남았다면 여기서 이걸 빼준 게 매출 원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보통 언제 했어요? 12월 30일 현재 뭐 상품 재고가 여기 문제처럼 300이다. 그러면 시산표 12월을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가 뭐야?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인데 이 숫자에서 재고라고 알려준 숫자를 뺀 나머지를 원가 대체하듯이 그 숫자를 알아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4,090만 원에서 4월 말까지 300만 원을 뺀 금액 3,790만 원이 4월 달에 매출 원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